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무심코 취하는 수면 자세 하나 때문에 심장이 밤마다 조용히 압박받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특히 60세 이후라면 이 습관이 수명을 10년이나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매일 밤 그 자세로 주무시고 계시진 않나요? 요즘 아침마다 피곤하거나 가슴 답답함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새벽에 이유 없이 깨서 다시 잠들기 힘드신 분도 계실 겁니다. 사실 이런 증상들이 단순한 노화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하지만 제가 28년 동안 현장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보니 대부분 잘못된 수면 자세에서 비롯된 문제였습니다. 특히 60세가 넘어가면 우리 몸의 혈관 탄력이 떨어지고 심장 기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때 잘못된 자세로 매일 밤 7시간씩 누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은 불필요한 압박을 받고 뇌로 가는 혈액 흐름도 방해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벽에 숨이 막히거나 가슴이 답답해서 깨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증상이 천천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심각해지는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 조금씩 나빠지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지나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다가 결국엔 심장 부담이 누적되고 뇌 기능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평생 해오신 수면 습관 중에서 반드시 바꿔야 할 5가지를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황금 자세만 기억하셔도 밤사이 심장 부담을 확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 겁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직접 현장에서 확인한 것들이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실천해서 효과를 보신 내용입니다. 28년간 수면과 호흡을 연구해온 이정훈 박사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의 수면 자세가 안전한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평소 어떤 자세로 주무시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제 연구실을 찾아오신 72세 김영자 어머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매일 밤마다 새벽 3시쯤이면 숨이 막혀서 벌떡 일어나셨대요. 그리고 아침이면 머리가 무겁고 하루 종일 멍한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가족들은 나이가 드니까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여쭤보니 이 어머님께서 평생 엎드려 주무시는 습관이 있으셨던 겁니다. 심장이 침대에 눌리고 목이 한쪽으로 꺾인 채로 매일 밤 7시간씩 누워 계셨던 거죠. 당연히 혈액순환이 제대로 될 리가 없었습니다. 제가 딱 한 가지만 바꿔보시라고 했습니다. 오른쪽으로 살짝 눕고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 하나만 끼우라고 말씀드렸어요. 처음 며칠은 어색하다고 하셨지만 3주가 지나니까 새벽에 깨는 일이 확 줄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는 아침에 웃으면서 일어나신다고 전화를 주셨어요. 단지 수면 자세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말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수면 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지금부터 말씀드릴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영상을 끄시면 가장 중요한 황금 자세를 놓치게 되고 지금까지의 고민이 그대로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수면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황금 자세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구체적인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도 있어요. 김영자 어머님처럼 작은 습관 하나만 교정해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이나 운동을 바꾸는 것보다 훨씬 쉽고 당장 오늘 밤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수명을 단축시키는 위험한 수면 자세 5가지를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자세는 엎드려 자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이 자세로 주무시는데 정말 위험합니다. 엎드려 누우면 심장이 침대에 직접 눌리게 됩니다. 그러면 심장이 펌프질을 할 때마다 불필요한 저항을 받게 되는 거죠. 게다가 목을 한쪽으로 90도 꺾어야 하니까 목 혈관도 눌립니다.
한국수면건강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엎드려 잘 경우 혈액 속 산소 포화도가 떨어진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뇌 기능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대전에 사시는 70세 김종호 님도 평생 엎드려 주무시다가 새벽마다 숨이 막히는 느낌 때문에 잠을 깨곤 하셨습니다. 제가 이분께 베개를 낮추고 옆으로 살짝 틀어 눕는 연습을 해보시라고 권해드렸어요. 처음엔 불편하다고 하셨지만 일주일만 지나니까 새벽에 깨는 횟수가 확 줄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허리나 목이 약하신 분들은 엎드려 자는 게 더욱 위험하다는 겁니다. 척추가 비틀어진 상태로 오래 있으면 아침에 통증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평생 엎드려 주무시는 습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당장 자세를 바꿔보시길 권합니다. 이게 정말 심장과 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세거든요. 두 번째로 위험한 자세는 똑바로 누워서 자는 겁니다. 이건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반듯하게 누우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똑바로 누우면 혀와 목 안쪽의 부드러운 조직들이 중력 때문에 뒤로 밀립니다. 그러면 기도가 좁아지면서 숨쉬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미국 수면협회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똑바로 잘 때 수면 무호흡이 발생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면 무호흡이란 자는 동안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증상인데 이게 반복되면 뇌에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인천에 사시는 73세 윤은희 님도 평생 똑바로 주무시다가 낮에 계속 졸리고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호소하셨어요. 이분께도 옆으로 눕되 베개 높이를 낮춰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몇 주 만에 낮에 졸음이 줄고 집중력도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목이 짧으신 분들이나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똑바로 자는 게 더 위험합니다. 기도가 막힐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무겁고 집중이 안 되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밤사이 뇌에 산소가 부족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똑바로 자는 습관을 바꿔보시면 분명히 달라지실 겁니다. 세 번째 자세는 왼쪽으로 눕는 겁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자세인데 사실은 위장 건강에 안 좋습니다. 우리 위는 몸의 왼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왼쪽으로 누우면 위산이 식도 쪽으로 역류하기 쉬워집니다. 대한소화기학회 보고를 보면 왼쪽으로 잘 때 위식도 역류 증상이 더 자주 나타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69세 최영길 님도 평생 왼쪽으로 주무시다가 새벽마다 속이 쓰리고 기침이 나온다고 하셨어요. 위산이 식도로 올라오면 목까지 자극을 받으니까 기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분께 오른쪽으로 눕고 무릎을 살짝 구부려 보라고 권했더니 일주일 만에 새벽 기침이 확 줄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위식도 역류증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왼쪽으로 자는 걸 피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혹시 자다가 가슴이 쓰려서 깬 적 있으신가요? 목에 뭔가 올라오는 느낌이 들거나 신물이 올라온다면 왼쪽으로 자는 습관을 바꿔보셔야 합니다. 오른쪽으로만 바꿔도 위산 역류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네 번째로 위험한 건 높은 베개를 사용하는 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베개를 높게 하는 게 편하다고 느끼십니다. 그런데 베개가 너무 높으면 목이 과도하게 앞으로 꺾이게 됩니다. 그러면 목 뒤쪽 혈관이 눌리면서 뇌로 가는 혈액 흐름이 방해받는 거죠. 일본 노년수면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를 보면 높은 베개를 사용할 때 아침 두통과 어지럼증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74세 김정수 님도 베개를 2개나 겹쳐서 쓰시다가 아침마다 어지럼증을 느끼셨어요. 밤사이 뇌에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던 거죠. 이분께 낮은 베개 하나로 바꿔보시라고 했더니 며칠 만에 어지럼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베개는 머리와 목을 살짝 받쳐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높으면 오히려 목과 뇌 건강에 해롭습니다. 특히 혈압이 높으신 분들이나 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혹시 베개를 2개 겹쳐 쓰시는 습관 있으신가요? 아침에 목이 뻐근하거나 머리가 무겁다면 베개 높이를 낮춰보시길 권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아침 컨디션이 확 달라질 겁니다. 다섯 번째 위험한 자세는 다리를 쭉 펴고 자는 겁니다.
바닥에 똑바로 누워서 다리를 곧게 펴면 허리가 과도하게 젖혀지게 됩니다. 그러면 척추 사이 디스크에 압력이 가해지고 허리 주변 혈관도 눌릴 수 있어요. 대한정형학회 연구 결과를 보면 다리를 펴고 잘 경우 요통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제주에 사시는 76세 오세진님도 평생 다리를 곧게 펴고 주무시다가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이 심해지셨어요. 허리 디스크가 눌리고 혈관이 압박받으니까 다리까지 저린 거죠. 이분께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다리 사이에 작은 베개나 쿠션을 끼워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허리 통증이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리를 살짝 구부리면 허리가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할 수 있어서 척추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허리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이나 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다리를 쭉 펴고 자는 걸 피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거든요. 혹시 아침마다 허리가 뻐근하거나 다리가 저린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밤부터 무릎을 살짝 구부려 보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5가지 습관은 단순히 불편한 수준이 아닙니다. 심장과 뇌 건강까지 해치는 치명적인 자세들이에요. 매일 밤 이런 자세로 7시간씩 누워 있으면 몸이 조금씩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자세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까요? 바로 다음 장에서 황금 자세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보조 습관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황금 자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른쪽으로 살짝 눕고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다리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우는 겁니다. 이 자세가 왜 중요하냐면 심장이 위쪽으로 가게 되면서 심장에 가해지는 압박이 확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오른쪽으로 누우면 심장이 몸의 윗부분에 위치하게 되니까 중력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자연스럽게 열려서 숨쉬기도 훨씬 편해집니다.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면 허리가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할 수 있어요. 척추에 가해지는 부담도 최소화되는 거죠. 제가 만난 65세 박민수 님도 이 자세로 바꾸신 후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이분은 40년 동안 엎드려 주무시다가 심장이 두근거리고 새벽마다 숨이 차서 깨곤 하셨어요. 그런데 오른쪽으로 눕는 연습을 시작하신 지 단 2주 만에 새벽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 가슴 답답함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자세가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평생 다른 자세로 주무셨다면 당연히 불편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도 며칠만 적응하시면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 목은 자연스럽게 척추와 일직선이 되도록 하시고 베개는 너무 높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손은 편하게 앞에 두시거나 베개 밑에 살짝 넣으셔도 됩니다. 혹시 오늘 밤부터 이 자세로 시도해 보실 분 계신가요? 정말 작은 변화지만 심장과 뇌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분들이 이 자세로 바꾸신 후에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황금 자세와 함께 실천하면 좋은 첫 번째 습관은 잠들기 전에 모든 화면을 끄는 겁니다.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파란빛이 우리 뇌의 수면 호르몬 분비를 억제합니다.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잠들기가 훨씬 어려워지는 거죠. 서울대학교 수면연구센터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잠들기 전 1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잠드는 시간이 평균 40분 더 걸렸다고 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71세 이경희 님도 평생 침대에서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시다 주무셨는데 항상 잠들기까지 한두 시간이 걸렸다고 하세요. 제가 스마트폰 대신 라디오로 조용한 음악을 들어보시라고 권했더니 일주일 만에 잠드는 시간이 20분으로 줄었습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 없으니까 내가 밤이라는 걸 인식하고 자연스럽게 수면 모드로 전환된 거죠. 최소한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모든 화면을 차단하시길 권합니다. 그 대신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책을 읽는 게 좋습니다. 단 책도 너무 재미있는 소설은 피하시고 조금 지루한 내용이 오히려 잠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시면 뇌가 계속 각성 상태를 유지하게 돼서 깊은 잠을 자기 어렵습니다. 혹시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 보시는 습관 있으신가요? 그 습관만 끊어도 수면의 질이 확 달라질 겁니다.
두 번째 습관은 잠들기 전 10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긴장했던 근육을 풀어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수면으로 자연스럽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68세 정수연님은 평생 목과 어깨가 뻐근해서 잠들기 힘드셨는데 자기 전 간단한 스트레칭을 시작하신 후 한 달 만에 목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가볍게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려주시고 어깨를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하세요. 허리를 좌우로 천천히 비틀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팔을 머리 위로 쭉 뻗어서 몸 전체를 늘려주는 동작도 효과적이에요. 각 동작마다 5초에서 10초 정도 유지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너무 과격한 운동은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땀이 날 정도로 격렬하게 하시면 오히려 몸이 각성되어서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부드럽고 천천히 근육을 이완시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10분만 투자해도 몸이 편안해지면서 잠들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혹시 잠자리 들기 전에 몸을 한번 풀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번도 안 해보셨다면 오늘 밤부터 시작해보세요. 세 번째 습관은 5분 정도 폭식 호흡을 하는 겁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호흡법은 불안이나 걱정을 줄여주고 마음에 안정감을 줍니다. 낮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편안한 상태로 잠들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국립건강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복식 호흡을 규칙적으로 실천한 그룹은 불면증 개선율이 60%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배가 부풀어 오르는 걸 느끼세요. 그리고 4초 동안 숨을 멈췄다가 입으로 6초 동안 천천히 내쉬면서 배가 들어가는 걸 느끼시면 됩니다. 이걸 5분 정도 반복하시면 됩니다. 광주에 사시는 74세 김철수님은 평생 걱정이 많아서 밤마다 잠을 설치셨는데 복식 호흡을 시작하신 후 3주 만에 잠드는 시간이 1시간에서 20분으로 줄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너무 억지로 길게 참으려고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편안한 리듬으로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횟수를 세다 보면 오히려 집중이 안 될 수 있으니 그냥 편안하게 숨 쉬는 데만 집중하세요. 혹시 밤마다 걱정 때문에 잠을 설치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복식 호흡을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잡념이 줄고 잠들기가 훨씬 쉬워질 겁니다. 네 번째 습관은 일정한 시간에 잠드는 겁니다. 우리 몸은 규칙적인 리듬을 좋아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몸이 그 리듬을 기억해서 자연스럽게 수면 모드로 전환됩니다. 반대로 매일 잠드는 시간이 제각각이면 몸이 혼란스러워하는 거죠. 수원에 사시는 69세 안미영님은 평소 잠드는 시간이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들쭉날쭉했는데 매일 밤 11시에 눕는 걸로 고정하신 후 한 달 만에 수면의 질이 확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주말이나 휴일에도 가능하면 같은 시간에 주무시려고 노력해보세요. 물론 완벽하게 지킬 순 없지만 최대한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평일에 밤 11시에 자신다면 주말에도 밤 11시 전후로 주무시는 게 좋아요. 너무 늦게까지 깨어 있으면 월요일에 다시 적응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억지로 잠들려고 애쓰지는 마시라는 겁니다. 시간이 됐는데 잠이 안 오면 침대에 누워서 뒤척이지 마시고 일어나서 가벼운 활동을 하다가 졸리면 다시 눕는 게 낫습니다. 침대는 오직 잠자는 곳이라는 인식을 뇌에 심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 주무시는 시간이 일정하신가요? 매일 다른 시간에 주무신다면 오늘부터 1시간을 정해보세요. 다섯 번째 습관은 적절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잠을 잘 때 방이 너무 덥거나 추우면 깊은 잠을 자기 어렵습니다. 우리 몸은 잠들 때 체온이 살짝 떨어지는데 방이 너무 더우면 이 과정이 방해받는 거죠. 한국수면학회 자료에 따르면 실내 온도가 25도 이상이면 깊은 잠 단계로 진입하는 시간이 평균 30분 이상 지연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보통 실내 온도를 18도에서 20도 정도로 유지하는 걸 권장합니다. 여름에는 얇은 이불을 사용하시고 선풍기나 에어컨으로 적절히 온도를 조절하세요. 겨울에는 너무 두꺼운 이불보다는 공기 순환이 잘 되는 이불이 좋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77세 최동욱님은 평소 난방을 세게 틀고 주무셨는데 방이 너무 더워서 밤새 뒤척이셨대요.
난방을 약하게 하고 이불을 조절하신 후 한 주 만에 중간에 깨는 일이 확 줄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난방을 너무 세게 틀면 공기가 건조해져서 목이 마르고 코가 막힐 수 있다는 겁니다. 가습기를 사용하시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 밤에 너무 더워서 자주 깨신 적 있으신가요? 또는 추워서 잠을 설치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실내 온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여섯 번째로 추가로 말씀드릴 습관은 저녁 식사 시간을 조절하는 겁니다. 잠들기 직전에 음식을 드시면 소화 때문에 몸이 활성화되어서 잠들기 어렵습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이나 매운 음식은 위에 부담을 주고 역류를 일으킬 수 있어요. 최소한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저녁 식사를 마치시는 게 좋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66세 서영호님은 평소 밤 9시에 저녁을 드시고 밤 10시에 주무셨는데 항상 속이 더부룩하고 잠이 안 왔다고 하세요. 저녁 식사를 오후 7시로 앞당기신 후 소화가 충분히 되고 나서 주무시니까 훨씬 편하게 잠드셨습니다. 만약 저녁을 일찍 드셔서 자기 전에 배가 고프시면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바나나 한 개 정도 가볍게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일곱 번째 습관은 낮잠 시간을 조절하는 겁니다. 낮에 너무 오래 주무시거나 늦은 오후에 주무시면 밤에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낮잠은 오후 3시 이전에 20분에서 30분 정도만 가볍게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상 주무시면 깊은 잠에 빠져서 깨어날 때 오히려 더 피곤하고 밤잠에도 영향을 줍니다. 인천에 사시는 75세 황순자님은 평소 오후 5시쯤 1시간씩 낮잠을 주무셨는데 그러다 보니 밤 12시가 넘어도 잠이 안 왔다고 하세요. 낮잠을 오후 2시로 앞당기고 30분만 주무시게 바꾸신 후 밤에 훨씬 일찍 잠들 수 있었습니다. 낮에 너무 졸리시면 낮잠을 아예 안 주무시는 것보다는 짧게라도 주무시는 게 낫습니다. 여덟 번째 습관은 카페인 섭취를 조절하는 겁니다. 커피나 녹차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각성 효과가 있어서 잠들기를 방해합니다. 카페인은 몸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는데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를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70세 이광수님은 평소 저녁 식사 후에 커피를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밤마다 잠들기까지 2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오후 커피를 끊으신 후 일주일 만에 잠드는 시간이 30분으로 줄었어요. 만약 오후에 따뜻한 음료가 드시고 싶으시면 카페인이 없는 허브차나 보리차를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습관을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면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씩 천천히 추가해 보세요. 먼저 황금 자세부터 시작하시고 그 다음 주에는 화면 끄기를 추가하고 그 다음 주에는 스트레칭을 추가하는 식으로 말이죠. 한 달 정도 지나면 이 모든 습관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을 겁니다. 이 8가지 실천법을 황금 자세와 함께하면 누구나 숙면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어렵지 않은 방법들이에요.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60세 이후에 절대 피해야 할 5가지 수면 자세와 단 하나의 황금 자세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엎드려 자기, 똑바로 눕기, 왼쪽으로 자기, 높은 베개 사용하기, 다리 쭉 펴고 자기 이 5가지는 정말 위험한 자세들입니다. 이런 잘못된 자세로 매일 밤을 보내면 심장이 압박받고 기도가 막히며 위산이 역류하고 두통과 허리 통증이 생깁니다. 결국엔 이런 증상들이 누적되면서 수명까지 단축되는 거죠.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라 심장과 뇌 건강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습관들입니다. 반대로 올바른 자세와 작은 습관들을 실천하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이 편안해지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으며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낮 동안의 집중력도 좋아지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개선됩니다. 제가 28년 동안 현장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보니 대부분 작은 변화만으로도 큰 효과를 보셨습니다. 약을 먹거나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아도 수면 자세 하나만 바꿔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린다면 바로 오른쪽으로 눕고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를 두는 겁니다. 이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이 자세만으로도 심장 압박이 줄고 기도가 열리며 허리 부담도 확 줄어들 겁니다. 처음엔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평생 다른 자세로 주무셨다면 당연히 불편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하지만 며칠만 참고 적응해 보세요. 일주일만 지나도 몸이 이 자세에 익숙해지면서 새벽에 깨는 일이 줄어들고 아침 컨디션이 좋아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화면 끄기, 가벼운 스트레칭, 복식 호흡, 일정한 취침 시간, 적절한 실내 온도 유지 이 5가지 보조 습관도 함께 실천해 보세요. 하나씩 추가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수면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건 행운입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잘못된 자세로 주무시면서 왜 아침마다 피곤한지, 왜 낮에 집중이 안 되는지 모르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정확한 원인을 아셨고 해결 방법도 배우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밤마다 혈압이 오르는 이유와 취침 전 10분 관리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혈압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꼭 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두시면 다음 영상이 올라올 때 알림을 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은 평소 어떤 자세로 주무시나요? 오늘 말씀드린 위험한 자세 중에 해당되는 게 있으신가요? 댓글로 솔직하게 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읽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수면 습관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